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에서 하는 일 16차시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건데 한번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6차시고요. 교과서는 54에서 57쪽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벌써 넘어왔네요. 아하, 보세요.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점하고 이유는 아 조금 과목마다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사회도 뭔가 예쁘게 그쵸? 뭔가 예쁘게. 자,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예쁘게 해봤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교과서 54쪽에 보면 됩니다. 자, 국회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 국회란 것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법, 쉽게 말해서 우리의 법 있죠, 법. 모든 법이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법이라 하면은 흔히 흔히 법원에서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아니죠. 법원은 그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그 판사들이 적용하고. 하지만 실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바로 국회에서입니다. 국회. 국회에 누가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있겠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또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다니는 것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사실 국회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교과서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56조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서로 이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만든 거죠. 그다음에 혜택 이야기라 있는데 여러분들 55쪽에 자, 55쪽 교과서를 한번 봐주세요. 자, 55쪽에 보면은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 이상한 동물이 있죠.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저희 해태랍니다. 해태라는 과자 회사도 있죠. 뭐 그래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해태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컨트롤 E 해서 자, 해태는 사실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해태라고 해서 이제 눈이 크고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리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두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문에 두 마리가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상생의 동물인데 이게 나쁜 것들을 여기 다 막아준답니다. 이 혜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이제 이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이렇게 돼가지고서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이 혜태가 막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국회가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산안을 심의하죠, 심의.
그죠? 예산안 심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예산이 나라 예산이 이제 잘 이제 계획이 됐는가, 그쵸? 계획이 됐는가 또는 그 집행한 다음에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가, 그쵸? 네,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예산, 쉽게 말해서 나라의 돈이죠. 나라의 돈, 세금이 거친 그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잘 계획이 되고 잘 쓰고 있는가를 바로 이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걸 잘 지켜보는 거죠. 그다음에 법률 제정.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 제정이라는데 이 법률이 잘 만들어지게 뭐 만들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건 무엇이냐면은 나라에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그 공무원을 불러다가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냐. 막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법률 제안서를 작성해 보기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견학해 보기에서 여기 여러분들 그 좀 더 수업이 끝난다면 이거 끝나면은 인터넷에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란 곳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역대 어린이 국회라고 있고 지금 이제 15회 어린이 국회가 실제로 실제는 아예 끝났네. 그죠? 끝났고 지금 한 16회겠네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들어와 보니까 올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뭐 실제 뭐 참석한 어린이도 있네요. 139명이고 와, 그래서 이거 법률안도 실제로 하고 있네요. 와,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네요. 그쵸? 대단합니다. 네, 선생님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57쪽을 봐주세요. 57쪽에 보면은 법률 제안서 작성해 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중 화장실을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실제 사실은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거 세면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을 제안할 학생의 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법률 제정에 필요한 문제를 살펴보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봅시다. 있는데요. 뭐 이건 일기네요. 그렇죠? 일기. 보세요. 부모님과 산책을 하다가 손을 씻으러 공원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세면대가 너무 높아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들고도 손이 잘 닿지 않았다. 한참을 노력해서 겨우 손을 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었죠. 있겠죠? 공원 화장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제안서 법안 이름은 공중 화장실의 어린이용 설치 법안입니다. 제안 까닭은 공원 화장실과 같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가 세면대가 높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공중 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공중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법률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어린이용 세면대의 높이는 60cm 이하가 되도록 낮게 설치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법률이고, 그렇죠? 법률이죠. 법률이고 그 이유 이건 제목이죠. 그래서 나의 법률 제안서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해보면 괜찮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아우 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은 더 좋죠. 더 좋고 만약에 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법안 이름은 좋을 것 같아요. 보행 중에 어느 지역은 뭔가 이제 어느 지역이란 말하면 이제 중요한 지역이겠죠. 어느 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뭐 이런 게 있으면 괜찮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휴대전화를 이렇게 조금 제한을 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한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이용이 위험하다. 그쵸? 위험하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렇게 전화 막 하면서 막 걷는 거. 특히 길 건널 때. 이러면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서, 그쵸? 집중력이 떨어져서 위험하겠죠? 그쵸?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 제한가닥 1, 2,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행 중이란 말은 이제 걷는 거죠. 걷는데 휴대전화 사고가 많다. 그렇죠? 이런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막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휴대전화 받다가 막 구멍에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걷다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은 주요 내용은 이건 이제 법률이죠. 이거에 대한 법률. 이름 어떨까요? CCTV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서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건 선생님이 약간 만들어 봤는데 좀 그러네요. 뭐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서 한번 법률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봐서 뭐 괜찮겠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걸로 해주세요. 네, 선생님과 같이 그 법률도 잘 만들어 봤죠? 자, 그 다음에는 쌤이 이제 부연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어디 좀 보자. 핀 바탕 하나 클릭 실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쌤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요. 오늘은 우리가 부연 설명으로 P에 우리가 국회의원이란 걸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것은 사실은 만 19세가 이제 선거를 할 수 있죠. 선거가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사실 이것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돼요. 얼마나 많으면 25세가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만 25세가 돼야지만 그러니 피선거권이라고 그래요. 피선거권. 그래서 이제 선거를 당할 수 있다 해서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은
만 25세가 넘어야 됩니다. 포함된다, 포함. 만 25세 포함하고, 지금 전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전체 몇 명일까요? 3으로 시작하면 3으로. 자, 300명이면 300명. 300명이고, 이 중에서 저번에 이제 우리 수곡동도 맞죠? 수곡동이나 선생님이 살고 있는 분평동의 국회의원 수는 한 명이었어요. 수곡동 포함했나 모르겠네요. 수곡 분평동이 그러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이걸 뭐냐면 이건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가 총 우리나라에 253명이 이런 지역구고 나머지 47명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런 말 들어봤죠? 무슨 당.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당을 찍으면은 여기 당 소속인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비례대표라 합니다. 비례대표제.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 소속, 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입니다. 자, 국회의원의 특징이 사실은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죄를 져도 체포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자, 근데 그 죄가 이제 어떤 죄냐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 어려운 말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면은 참 좋아요. 나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은 우리는 불체포 특권, 특별한 권리죠.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국회의원이 아마 나쁜 짓을 해도 그 임기가 4년인데 4년 내에는 체포가 가능하지 못해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물건 훔쳤어요. 그걸 봤어요. 잡았어요. 그 현행범이 아니면. 그죠? 현행범. 국회의원이 그럴 리 없죠. 그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 기간 4년 동안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법원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런 권한이 없으면은 만약에 나라에서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독재 시대 때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럴 리 없겠죠. 자, 그다음 또 하나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법안에 자기가 좋다, 뭐 O냐 X냐 해도 쳐도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면은 어려운 말로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이제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자유롭게 자기의 양심대로 그 법안을 표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 왜 그 법안에 반대표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겁을 먹고서 자기 소신껏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또한 면책특권에는 뭐가 있냐면은 왜 국회의사당 가서 우리가 발언을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나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말들,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소신껏, 양심껏, 그렇죠? 자기 양심껏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도 나라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그만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국민을 조금 더 이렇게 아끼고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뭐 그래서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더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 해도 더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더 팁인데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인데 국회의원이 만약에 하루를 했어. 하루. 국회의원 내가 하루를 근무하고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물러났어요. 그렇게 해도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한 30년간 근무를 해야지 연금을 받죠. 연금이란 것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돈이 봉급 같은 거 나온 건데 그만큼 국회의원은 엄청난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입니다. 그렇죠? 그냥 참고 삼아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좋은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국회의원이 한 명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쌤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쌤이 딱 찍어주, 아, 이거 안 되구나. 좋은 안건을 찍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